안녕하세요. 오늘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로그 3의 x는 3이다. x는 3의 세제곱 27.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정적분 문제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전개하여 쓸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dx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가 되겠죠. 0부터 3까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해주면 9 더하기 9 더하기 3 빼기 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1 나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주기를 묻는 문제죠. 탄젠트 함수의 경우에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파이 x이기 때문에 주기를 파이로 한번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먼저 등차 수열의 합을 줬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차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n제곱의 개수에 2배를 해준 게 공차죠. 따라서 공차는 2. 첫째 항은 1을 대입해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 2개를 더해주면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이때 fx는 1에서 불연속인 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x에 2차 함수를 곱했더니 1에서 연속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x는 1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fx의 우극한을 보겠습니다. x가 1로 가는 우극한은 3이고 좌극한은 1이죠. 이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2차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두 가지의 값을 곱했을 때 같아져야지 1에서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건데 3에다가 이 값을 곱하고 1에다가 이 값을 곱해서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값을 곱한 이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0 곱하기 3, 0 곱하기 1 이렇게 돼야지만 0이라는 값으로 같은 값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점 A, 점 B가 주어져 있어요. 선분 AP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다. 6의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점 A의 좌표는 A, 6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고요. 지금 주어진 지수함수는 밑이 6분의 1로 감소함수죠. 따라서 B는 밑으로 내려간 이쯤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즉, 이게 지금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얘가 가로 1, 얘가 세로 1인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이미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 세로의 길이도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6의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해봅시다. 6의 마이너스 a제곱에서 6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을 빼주면 1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6의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서 본다면 1 빼기 6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말하면 6분의 1입니다. 즉 6의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6분의 5가 1인 거죠.
따라서 6의 마이너스 a제곱은 5분의 6이라고 나옵니다. 답은 1번이겠죠? 7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함수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gx의 경우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지만 fx는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죠. 자, 그렇다면 곱함수인 fx 곱하기 gx의 경우에는 우리는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fx 곱하기 gx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양수니까 x 플러스 3, 2x 플러스 a라고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미 연속은 눈으로 보이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0으로 나오니까요. 자, 미분을 할 건데요. 미분을 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를 제가 h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함수를 그럼 마이너스 hx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미분을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할 건데 이 두 개의 값이 어떨까요?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거의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h'-3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6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2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두 곡선이 만난 점 PQR에 x좌표를 각각 x1, x2, x3라고 하자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차를 알려주면서 합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먼저 PQ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P라는 점이 밑에 있다가 접혀서 올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이 로그 함수 역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접혀서 올라가서 P가 된 겁니다. 반대죠. 얘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접혀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PQR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첫 번째, Q라는 점은 접혀서 올라온 점이 아니라 기존에 애초에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난 점이에요. 따라서 얘네 둘이 만났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수가 아예 처음부터 같았던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를 곱해서 같아졌을 수도 있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x축 위로 올라왔을 거니까요. 즉, 부호가 서로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1번 케이스로 나온 게 q라는 점이고요. 요 2번 케이스로 나온 게 P와 R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정리해보면 2분의 K라고 나와요. Q의 X좌표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P와 R의 X좌표니까요. 이걸 정리를 해볼 건데 진수끼리 비교를 해봅니다.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려서 X분의 1이 진수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 진수 부분도 같이 써줍니다. 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게 바로 X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 지금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보면 조금 더 좋겠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x1과 x3인데 문제에서 요 두 근의 차를 줬어요. 차가 문제에서 지금 2루트 3이다 라고 주면서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뭐 차공식을 이용하면 사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x1 빼기 x3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 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가 나오고요. 더하기 2항에서 구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합이기 때문에 4 곱하기 두 근의 곱이 지금 1이라고 나오죠. 따라서 16이 바로 두 근의 합의 제곱이 됩니다.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양수이기 때문에 4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2N이다. 이것도 자주 등장을 하던 형태죠.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 주로 이제 짝수 번째끼리 혹은 홀수 번째끼리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 번째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짝수 번째 규칙을 확인을 해봅니다. n에다가 2K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2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고서 이거를 뺀다면 짝수 번째끼리의 차가 나오죠.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줍니다. 그러면 A의 2K 플러스 2 빼기 A의 2K는 자 4K 플러스 4에서 4K를 뺐으니 4가 나오겠죠. 4K 플러스 2에서 4K를 뺐으니까 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짝수 번째끼리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관계구나 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첫째 항은 여기서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22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22라는 것은 2 곱하기 11이기 때문에 짝수 번째끼리 봤을 때는 11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공차를 10번 더해주면 되겠죠. 즉, 두 번째 항 더하기 20이 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항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2번째 항이죠. 따라서 주어진 요 관계식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나오는데 그게 2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22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20이 되더라. 얘가 2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가 22가 됩니다. 답은 5번이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gx는 절대값 함수로 주어져 있죠. 이 절대값 함수가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서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차로 생각을 해보면요. 얘랑 만나서 지금 3차 함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3에서만 만나거나 혹은 다른 점에서 만나더라도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미 a라는 값에서 0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이미 x축과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값이 3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a가 3보다 작은 위치에 있고요. 3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3에서는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a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접하는 상태여야 되겠죠. 이런 상태일 거고요. 이걸 접어서 올린 다음에 gx 함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에서 접하고 a에서 접하고 3에서 접혀서 올라간 형태로 gx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 gx의 극대값이 3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32였겠죠.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고 지금 준 겁니다. 그리고 f4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지금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a랑 3을 3등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썩 깔끔하지 않으니 저는 그냥 이 간격을 하나하나를 k라고 놓고 a를 3-2k, 아니 3k죠. 3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x가 3-k일 때 극소가 되겠죠. gx의 절대값을 씌우기 전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x-a 곱하기 여기서 튕겨야 되니까 제곱이 될 거고요. 3에서 한 번 더 근을 갖는 이런 형태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gx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g 3-k를 계산해서 그게 32라는 것을 확인할게요. 그럼 절대값 3-k 빼기 a인데요. a가 지금 3-3k죠. 3이 지워지면서 2k만 남습니다. 그럼 2k의 제곱 곱하기 3-k 마이너스 3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죠.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k 4k 세제곱이 되고요. 그게 지금 32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k 세제곱은 8이 되고요. k는 2라고 나옵니다. 그럼 a는 k에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fx는 x-a 곱하기 x-3이었는데 a의 값을 알아냈으니 x 플러스 3, x-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를 대입해보면 f4는 7이라고 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자,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fx와 직선 y는 sin 6분의 k파이라는 요 상수함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이제 ak라고 할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죠. 먼저 함수를 두 개를 먼저 미리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인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고요. 그걸 3등분해서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표시를 하는 이유는 1, 2, 3, 4, 5일 때 교점의 개수를 확인을 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를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k가 1일 때라고 생각하면 6분의 k가 1이니까 6분의 파이의 사인 값의 2배인 지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인 그래프가 뒤집힌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k가 1일 때인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상수함수와 지금 물어보는 상수함수가 이거죠. 사인 6분의 k파이니까 k가 1일 때는 사인 6분의 파이죠. 자, 이거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지금 누가 봐도 2개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k가 2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어차피 0과 6분의 k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그래프가, 그리고 6분의 k 이후로는 지금 요 뒤집혀져 있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교점은 하나, 2개가 나옵니다. 3의 경우에는 여기서 접한 형태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교점은 1개겠죠. 그럼 4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지는데 2일 때와 똑같이 그려지는데 다만 2일 때는 여기 함수가 바뀌었다면 4일 때는 여기 함수가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어차피 이제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은 2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2개, 2개, 1개, 2개, 2개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2차 함수 위에 점 P가 주어져 있고요.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하고 있습니다. OAB 삼각형의 넓이가 ST, PBA의 넓이가 TT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하는 극한을 보니까요. ST랑 TT를 2개를 굳이 꼭 다 구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ST분의 TT예요. 그러니까 넓이의 B만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T분의 TT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인데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높이의 비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 삼각형이 AB라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OP라는 이 선분이 지금 AB의 수직이기 때문에 높이만 간단하게 구해서 높이를 각각 H1, H2라고 한다면 이는 H1 분의 H2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원의 반지름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OP의 선분의 길이는 점 P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원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H1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2의 제곱은 H1 곱하기 OP다라는 것을 이용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접하는 중이기 때문에 직각이고요. 여기가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상황이고 지금 닮음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따라서 H1은 OP 선분의 길이 분의 4로 나오고요. 그럼 H2는 OP 선분의 길이에서 H1을 빼주면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넓이의 비에 적용을 해보면 선분 OP의 길이 분의 4 분의 선분 OP의 길이 빼기 OP 길이 분의 4로 정리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OP를 곱해 정리를 해주면
4분의 5p 선분의 길이의 제곱 빼기 4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다 되었으면 이제 극한값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극한값,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2분의 st분의 tt 이미 구해놨죠. 이것을 그대로 써볼게요. 분모에 4를 쓰고요. 분자의 5p의 제곱은 요걸 써주면 되겠죠?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4입니다. 요 4를 앞으로 좀 옮겨 올게요. 그럼 t-2로 약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4 더하기 4의 제곱에 분모에 아직 4가 남아 있었고요. 그럼 1 플러스 4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여기서 약분을 잘못했죠. 잠시만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리미트 t가 2로 가는 우극한일 때 4 t-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줍니다. t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약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t 플러스 2가 분자에 남고요. 2를 대입을 해주면 4분의 4 곱하기 1 따라서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극한 하나를 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 극한을 계산을 해볼게요. 위에 공간이 없어서 밑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극한은 더욱더 간단하죠. 최고차항 계수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t 4제곱 빼기 2분의 자 마찬가지 분모의 4를 그리고 분자에 앞에서 정리해놨던 걸로 적용을 해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비교를 해보면 이제 4분의 1이 나오겠고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분의 5,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한 3차 함수 gx,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분을 해볼 것 같아요. 그쵸? g'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로 정리가 되고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짝수 공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요런 부등식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 기억이 참이 됩니다. 이제 니은의 경우에는 f'x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fx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f'x는 g'x 빼기 g'-x의 속미분을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게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냐라는 얘긴데요. 자, 여기서 이미 기억에서 확인을 해봤다시피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인 애들끼리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g'x가 0이면서 동시에 g'-x도 0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g'x가 지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g'x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면 0이 되는 애가 전혀 없기 때문에 f'x도 0이 되는 애가 존재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 특정 알파라는 점에서 0이 되기는 하지만 G'알파가 0이면서 G'-알파가 동시에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같아야지만 동시에 0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파가 0일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알파가 0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x는 0에서 g'0도 0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두 개는 아닌 거죠. x가 0일 때만 지금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하나의 실근만 가져요. 그럼 니은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고요. 디귿은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이미 위에서 확인을 했어요.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와 갖는 경우를. 그럼 가지려면 분명히 0에서 중근을 갖는 상황이어야 돼. 0에서 접하는 상황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G' X가 0,0에서 지금 X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3X 제곱 그냥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G'1이 1이냐? 라고 물었는데 3이 나오잖아요. 디귿도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엔 14번 문제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L이 위에 있는 점 Pn 뭐 이래가지고 Pn과 Qn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살짝 얻어보면 이제 뭐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Pn, Qn의 길이와 Pn, Pn 플러스 1의 길이가 같은 뭐 지금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 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요 직선 y는 2분의 1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5인 이런 직선이라고 하네요. 그럼 문제를 들여다볼게요. 자, 일단 자연수 n에 대해서 qn을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이 직선이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때 얘는 정사각형이래요. 얘네들이 다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직선 L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Rn 플러스 1, Qn 플러스 1 여기죠, 여기 길이. 여기의 길이가 이거의 몇 배냐 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기울기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얘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도 닮음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2분의 1이겠죠. 닮음을 이용해서 B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Pn 플러스 1의 몇 배일까요? 바로 2분의 1 배겠죠. 이렇게 해서 가를 확인을 했고요.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K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 K인 거죠. 여기가 K인 거고요. 그럼 여기도 K니까 두 개를 더한 요 부분은 1 플러스 2분의 1 K다. 뭐 이런 얘기를 두 번째 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즉 2분의 3K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K였는데 그 다음 항이 2분의 3K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공비가 2분의 3이고 첫 장 1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럼 나에 들어갈 내용은 일반항이죠. 2분의 3에 n-1제곱 이게 나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제 다에 들어갈 내용은 그 등비수열을 모조리 더해라. 등비수열의 합공식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사용하면 2분의 3-1분의 첫째 항 1에 2분의 3 n-1개 더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3에 n-1제곱 빼기 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구한 게 뭐냐면 P1부터 Pn까지의 길이를 구한 거고요. 여기 길이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의 목적은 가나다를 찾는 거였고 그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해줄 거예요. 자, 지금 P가 2분의 1인 거고요. FN이
2분의 3의 n-1제곱인 거고요. gn이 2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자, F6P, 즉 F3이랑 G4를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의 제곱, 즉 4분의 9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빼기 1, 8분의 27이죠. 전개하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7 빼기 2, 따라서 4분의 36 빼기 2죠. 9 빼기 2니까 7. 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안 풀어보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원래 출제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gx가 주어져 있고요. f형과 f'영이 0이라는 것과 이제 최고차 한계수 4라는 것을 이용해서 fx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x제곱을 인수로 갖겠죠. 거기다가 나머지 인수는 x 빼기 k 요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니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1개다.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1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 확인하란 얘기예요. x가 c가 아닌 범위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c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0부터 c까지 ft, dt 정적분 값을 이제 a라고 일단은 해볼게요. 그러면 c보다 작을 때, x가 c보다 작을 때 좌극한의 경우에는 a 플러스 5라고 나오겠죠. 우극한의 경우에는 절대값 a 빼기 3분의 13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의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정리를 해보면 두 개가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a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3이다 라고 놓고 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2a는 2항에서 보면 3분의 13 빼기 5. 즉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c에서 연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연속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이 될 수 있는 c가 딱 한 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적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니까 적분을 해서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k 있죠. c 0. 그래서 c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kc 세제곱이 되고요. 이게 언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나 그게 목적인데 이걸 만족하는 c가 딱 한 개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건데 미분하면은 얘는 ft가 그냥 ft가 나오겠죠. 그래서 ft를 일단 한번 그려봅니다. k가 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0에서 접하면서 k가 음수라고 한번 설정을 해서 놓고 보거나 혹은 k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0과 k에서 X축에서 만나면서 자, 두 그림 다 사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K에서 극소를 갖고 0에서 변곡점을 갖는 그래프고 다른 한 그래프도 역시나 K에서 극소를 갖고 0에서 변곡점을 갖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모두 결국은 K에서 극소값을 갖는 건 변함이 없고 이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를 만족하는 C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결국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극소값보다 크게 되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만족하는 C가 두 개가 돼버려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극소값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K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K를 대입을 하면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4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K 4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 즉 K가 뿔마 1이 나오죠. K가 이때는 1인 거고요. 이때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C의 값도 역시 뿔마 1이겠죠. K가 1일 때 C가 1,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C도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푸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에선 사실 요 두 가지 상황 중에 G1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자 라는 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걸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 표현에 있어서 그게 좀 불분명하게 전달이 된 거고요. 일단 두 가지 상황 중에서 G1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C가 1일 때 G1을 구해볼게요. G1은 자, 지금 C가 1이라고 하고 설정을 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함수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겠고요. 절대값 0부터 1까지 ft dt 빼기 3분의 13.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값이 지금 C가 1일 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3의 절대값을 씌운 값으로 나올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C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볼 건데 G1의 값은 마찬가지 C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아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고요. 절대값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C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K에다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1이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대입한 다음에 이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대입을 해주면 1을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나오고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 2가 나옵니다. 두 개 중에 더 큰 값은 이제 3분의 14가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18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미분을 해줍니다. f'x는 4x 더하기 a다. 여기서 2를 대입을 해주면 a는 10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17번 문제입니다. 움직인 거리를 묻는 문제죠. 먼저 0부터 4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3에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를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로 구해주셔도 좋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이 나오고요. 요 넓이는 이제 밑변이 1이죠. 1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2로 나오겠죠. 따라서 적분을 실제로 해보시면 20이 나올 겁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n의 x제곱, y는 2의 x제곱 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는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그리고 두 곡선과 만나는 x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하면 a, b, c, d의 넓이가 18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a, b, c, d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a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x에 1을 대입하면 1,n이 나오고요. b의 좌표를 구해보면 1,2가 나옵니다. c의 좌표를 구해보면 2,n 제곱이 나오고요. d의 좌표를 대입해보면 2,2의 제곱 4가 나옵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윗변은 n-2, 아랫변은 n-4가 나오고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해주면 n제곱 플러스 n 빼기 6이 나옵니다. 곱하기 높이가 1이고요. 지금 나누기 2까지 한 게 18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n제곱 플러스 n 빼기 6이 36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n 플러스 6에 7에 n-6이 나오는데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n이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n이 6보단 작거나 같다. 그래야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근데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부터 6까지가 되겠죠.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 4, 5, 6을 더하면 됩니다. 답은 18 이렇게 나오겠죠?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째 항을 그대로 그냥 A라고 놓고 두 번째 항을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까지는 그대로 쓰시고 세 번째 항은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이제 A-3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데 B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겠죠. 다섯 번째 항은 이제 n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시고요. 그럼 세 번째 항에 3을 뺀 거니까 A-6, 그 다음은 뭐 B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6개의 항을 구했는데 얘가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6개가 몇 세트가 나올까요? 32개의 항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5세트가 나오고요. 2개의 항이 더 있어요.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게 112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더해보면 A 더하기 B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요. 6이랑 3은 다 지워지죠. 그럼 얘까지 더해서 지금 3A 플러스 B가 5개, 그리고 한 개 더, 즉 16 곱하기 A 플러스 B가 112라는 얘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7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7이죠. 20번 문제입니다. F형은 0이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이거는 무슨 얘기죠? 점대칭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점대칭의 표현이에요. 자, 1-x, f 1-x라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1 플러스 x, f 1 플러스 x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중점을 구해보시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1,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에 의해서 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x를 갖고 와도 중점이 1,0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1,0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도 지나게 됐고 점대칭이기 때문에 2,0도 지나겠죠. 우린 0,1의 점대칭이 2,0일 테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구하게 되는 거죠. fx가 x-1, x-2구나. 이제 얘랑 y는 마이너스 6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니까 그냥 일단 무작정 빼고 봅시다. 이거랑 6x제곱을 빼주세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오는데 이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x죠. x로 묶고 x제곱 플러스 2x네요. 2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요. 이게 이 3차 함수랑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한 거지만 결국은 두 개를 뺀 함수, 요 3차 함수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고요. 그쵸? 적분을 해보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일 마이너스 2 빼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오고요. 0,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 없어지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0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또 똑같이 나오겠죠.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나오겠고요. 그거에 4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죠. 21번 문제입니다. 선분 AB가 6이고 선분 AC가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랑 여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각 A의 2등분선 그리고 외접원이랑 만나는 점모 D 이런 식으로 막 정보들을 줬어요. 자, 일단 여기를 각이 같다고 준 것도 어쨌거나 정보기 때문에 세타라고 잡을 거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가 6이다. 여기가 8이다. 라는 것을 줘놓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에요. 요 선분 A2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살짝 보이면서 AD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살짝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선분 AD의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코사인 세타를 알았으면 좋겠죠.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선분 A2의 길이는 쉽게 나오겠어요. 그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건데요. 각을 이등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먼저 보조선을 조금 그려볼게요. B와 D를 연결하고 C와 D를 연결을 하면 세타 세타로 같기 때문에 원주각이 같으니까 여기 현의 길이도 당연히 같겠죠. B, D의 길이와 C, D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럼 그렇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 D를 구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C, D 삼각형을 이용해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좋을 것 같죠. AD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가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AD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AD라는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삼각형을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두 삼각형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 두 삼각형은 AB 선분의 길이 알고 있고요. AE의 선분의 길이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B, D와 CD는 모르지만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각각 그냥 A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놓고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A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6, X 코사인 세타고요. 오른쪽 삼각형으로도 동일하게 해보면 6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8, X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이 지워지고요. X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X랑 코사인 세타 따로따로 나왔으면 뭐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죠. AE 선분의 길이가 X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거를 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36 마이너스 12X 코사인 세타는 64 마이너스 16 X 코사인 세타. 이항하면 4X 코사인 세타는 64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28이니까 X 코사인 세타는 7이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제 거기에 12를 곱해라. 따라서 답은 7 곱하기 12 해서 84가 나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gx는 x는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gx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x 곱하기 x 빼기 2로 나눈 거예요, 양변을. 물론 x가 0 또는 2가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라는 걸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때 x는 0과 2에서를 묻고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클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그냥 약분이 되면서 절대값 fx 빼기 a가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0과 2 사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기 때문에 약분은 되되 마이너스 1이 남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0과 2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0 대입한 값이 같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요. f0의 절대값이 a가 돼야 되고요. 2에서도 마찬가지 f2의 절대값이 a여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얘랑 얘가 서로 x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x축 대칭입니다. 그럼 x축 대칭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도 이제 x축 대칭이 될 텐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만약에 m이었다면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m이 될 거란 말이에요. 즉 미분계수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같아야지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 대칭 x축 대칭 이동을 했을 때도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야지 그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함수가 됐을 때 미분 가능해지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m의 값이 0이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x는 0 그리고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과 2라는 그 지점에서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0과 2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극대 그리고 2에서 극소를 갖는 상황이어야 돼요. 물론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올라와서 a라는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fx를 이제 완전히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를 좀 간단하게 보면 0, 1, 2, 3 여기가 3이겠죠. 3, a 따라서 fx는 x제곱 x-3 플러스 a가 되고요.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a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할게요. 정리하면 2a는 4,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fx가 완성이 됐고요. 문제에서는 g3a, 다시 말하면 g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은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f6 빼기 2를 하라는 얘기니까 계산을 그대로 그냥 해줄게요. 6 대입을 하면 36 곱하기 3 더하기 2 빼기 2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108 이렇게 나오겠죠? 미적분 23번 문제입니다. 정적분 문제죠.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6 x의 마이너스 2제곱 dx고요. 적분을 해주면 6은 밖으로 빼주고 x의 마이너스 1제곱 앞에 마이너스 4, 2가 되죠. 대입하면 6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4분의 2니까 4분의 6, 즉 2분의 3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은 자, 급수가 수렴할 때 1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렴할 때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4n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이 여기선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4라고 정리가 되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4로 수렴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빼기 n분의 1, 5 더하기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서 3 빼기 0, 5 더하기 4로 수렴하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주었고요.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할 거고요. 자, dx, dt를 먼저 구합니다. 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ln t 더하기 1이 되죠. 자, y도 한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요.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 줍니다. 분모의 제곱분의 미분, 안미분 빼기 안미분, 미분 즉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의 제곱에서의 속력을 물었기 때문에 속력은 루트 dx, dt의 제곱 2의 제곱을 대입해서 쓸게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대입하면 y좌표는 2의 제곱분의 8 빼기 4가 나오고요.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요것은 그냥 1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10이 나오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1,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요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고 잘 보시면 여기에 각이 30도라고 문제에서 6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 반원에 반지름이 필요하죠. 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고요. 여기가 30도에 60도이기 때문에 이제 1대 2의 비를 만족하겠죠. 근데 얘가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에 반지름도 1일 거고요. 결국은 여기가 지금 2대 1로 내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반지름은 일단 3분의 2고요. 여기의 길이는 3분의 4가 되겠죠. 사실 이것만 구하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부채꼴로 나누어서 풀어볼까 하거든요. 자, 요렇게 요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해줄 거고요. 거기서 반원을 하나 빼주는 걸로 할게요. 자, 30도기 때문에 요 중심각은 60도죠. 자,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이 요거는 1이에요. 지금 3분의 2는 작은 반원, 지금은 큰 반원의 부채꼴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1입니다. 2분의 1 r제곱 중심각.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삼각형은 2분의 1 AB 사인 60도. 거기서 반원을 빼줘야죠. 반원의 넓이 구할게요. 반원은 지금 3분의 2의 제곱 파이에다가 2분의 1 해주셔야죠. 따라서 첫째 항은 2개 더하고 요거 빼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요게 첫째 항으로 나오고요.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사실 공비는 이미 구해놨어요. 자, 반원 길이의 길이의 비 구하면 돼요. 반원의 닮은 비. 자, 반원의 닮은 비는 이미 써놨죠. 자, 큰 지름과 반지름으로 갈게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1,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이렇게 내고요. 닮은 비가 넓이니까 제곱해줘야죠. 공비는 9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1-9분의 4분의 첫째 항 해주시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36을 곱하는 걸로 할게요.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가조건에서는 지금 감소하는 함수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f-1이 1이고 f3이 -2라는 얘기죠. 왜냐면 감소하는 함수기 때문에 -1일 때가 최대일 거고 3일 때가 최소일 거예요. 자, 여기서 -1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을 알려주면서 -2부터 1까지 역함수의 적분을 묻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분을 떠올리면 이제 제일 먼저 그냥 바로 적분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치환 적분을 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데 얘를 치환 적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어야지 돼요. f의 역함수 x를 f 인버스 x를 t로 치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를 t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t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였다면 x에서 t로 가는 함수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썼는데 그럼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가 -2일 때 t는 3이 되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 t는 -1이 되겠죠. 따라서 3부터 -1까지로 될 거고요. f 인버스 x는 t로 쓰여지고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 역함수 미분은 fx를 미분해서 역수를 취하면 되죠.
즉 f 프라임 t와 f 인버스 x의 도함수는 곱해서 미분계수는 곱해서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미분계수는 곱해서 1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였죠. 따라서 f 프라임 t 분의 1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t 분의 1이 됩니다. t는 미분하면 그냥 1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x는 f 프라임 t d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환적분을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치환적분을 시도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게 부분적분인 거죠. 이렇게 치환적분을 했고요. 여기서 또 바로 이제 계산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또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적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치환적분을 썼는데 여기서 또 치환을 할 리는 없겠죠. 자, 이거를 부분적분을 이번엔 들어가 줍니다. 자, 얘는 적분을 해줄 거고요. 얘는 미분을 해줍니다. 그 적 빼기 인테그랄 미분 적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빼기 3을 대입. 빼기. 자, 요거는 이미 위에서 값을 줬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f-1은 1이고 f3은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3. 따라서 9 빼기 1 해서 답은 8이 나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선분 AB의 길이는 1, 선분 BC의 길이는 2, 그리고 AC를 2등분하고 있고요. AB와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조금 더 기록을 해보면요. 엇각을 먼저 표시를 해볼 거고요. 엇각이죠. 그리고 뭐 동의각도 한번 써보고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겠죠. 자, 이렇게 평행선의 성질을 먼저 활용을 해봤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넓이를 두 가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살펴보니까 자, 선분의 길이 하나 이미 알고 있고요. 요 길이만 알면 지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삼각형의 경우에도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굉장히 빠르게 보여요. 왜냐면 지금 삼각형에 평행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닮음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2등분이래요. 그러면 1대 2 닮음이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요. 전체가 2니까 1대 1로 내분하면 여기의 길이는 1, 이쪽도 1이 되겠죠. 자,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두 개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랑 여기가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아마 직각삼각형일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외심인 상황인데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MF의 길이를 구해서 2분의 1을 빼주면 우리가 딱 원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MF의 길이가 뭐랑 같다? MC의 길이랑 같다. 혹은 뭐 M의 길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MC의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루트 4분의 5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이 지금 요 파란색 부분의 길이가 되겠죠. 원하는 길이를 하나 구했고요. 이게 지금 DF3분의 길이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길이는 B2의 길이인데요. B2의 길이는 BD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요만큼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평행선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도 닮음이지만 닮음이 하나 더 보여요. 누가 닮음이냐면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음이죠. 자, 평행선 때문에 이렇게 닮음이 많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지금 여기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나온 상황이에요. 닮은 비가 1대 DF예요. 그쵸? 그렇다면 B2 대 D2도 1대 DF와 길이의 비가 같겠죠. 그럼 나는 BF의 길이를 구하고, 아니, B2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B2의 길이는 전체 BD의 전체 길이 분의 B2의 길이의 비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얘를 DF와 1 플러스 DF의 길이의, 1 플러스 DF와 1의 길이의 비로 변경해서 이용을 해줄게요. BD의 길이는 1이고요. 1 플러스 DF분의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1대 DF인데요. 여기도 1대 DF의 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전체 길이가 1이니까 1 플러스 DF의 길이 분의 1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B2의 길이도 사실상 구한 거고요. DF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건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DF라고 문자로 써준 겁니다. 자, 이번엔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 분의 G 세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식을 바로 넣어서 써볼게요.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는 2분의 1 A, B. B2의 길이 쓸 건데 B2의 길이 여기 이름이 써놨죠? 1 플러스 DF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분자는요. G 세타인데요. 2분의 1 DF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원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근데 그게 사인 세타와 값이 같으니까 동일하게 써줬고요. 사인 세타 약분하고 2분의 1 약분해주고요. 번분수 형태니까 D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세타 제곱분의 DF 곱하기 1 플러스 DF가 되고요. DF 구해놨던 걸 드디어 옮겨서 써볼게요. 루트 4분의 5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 곱하기 세타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여기다가 1을 더한 걸 곱해줘야 되는데 1을 더하면 합차 공식의 형태가 나와서 이게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리는 간단하게 돼요. 분자를 합차 공식으로 전개를 해보시면 이제 4분의 1이 빠지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분자에 남고요. 세타 제곱이 됩니다.
분모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정리해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얘가 사인 제곱이 되면서 지워지고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fx는 지금 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가족건을 보니까 정적분한 게 지금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거나 같다. 자, 먼저 이걸 먼저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사인 ax를 적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대입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에 코사인 파이가 되죠. 코사인 파이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 a분의 1로 정리가 되고요. 0을 대입하면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와서 a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가족건에서는 a분의 2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a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겠죠. a가 0보다 크다면 정리를 해줬을 때 2를 곱하고 a를 곱할게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a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 조건은 지금 0부터 3파이까지 이 절대값을 적분한 것과 이 절대값을 적분한 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적분 구간이 같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 빼기 절대값인 상황이에요. 이걸 적분한 게 0이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것을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fx 함수를 그려보면요. 딱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주기가 a분의 2파이죠. 여기는 a분의 파이. 요 반대쪽도 이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도 이어서 그려지겠지만 딱 한 주기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t는요. 지금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저 값들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당한 위치에 0과 1 사이에 있는 위치에 이제 t와 마이너스 t를 일단 그려볼게요. 자, fx라는 저 값이 t보다 큰 위치에 있을 때는 fx가 t보다 클 때는 두 개의 함수 모두 각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1번 영역에서는 그대로 나오면 fx가 지워지면서 t 플러스 t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t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1번 영역에서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t와 마이너스 t 사이에 있을 텐데요. ft가 t와 마이너스 t 사이에 있다면 fx가 t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t보다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얘는 그럼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면 2fx 그리고 t는 지워지겠죠. 세 번째 영역이 마이너스 t보다 작을 때인데요. fx가 마이너스 t보다도 작으면 얘는 음수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2t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정리해보면 t와 마이너스 t 사이였을 때는,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있을 때, 그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요 초록색 영역의 그래프에서는 fx의 2배의 한 형태가 그려질 거고요. 1번 영역, 즉 t보다 큰 상황이었을 때는, fx가 t보다 컸을 때는 2t라는 상수함수가 그려지겠죠.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3번 영역도 마이너스 2t라는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역시나 주기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그 주기함수를 0부터 3파이까지 정적분했더니 0이 됐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자, 요만큼이 한 줄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야지 0이죠. 그러니까 딱 한 주기만 적분을 하거나 이제 2개, 3개, 4개 주기가 반복되는 만큼 a분의 2파이가 하나의 주기니까, 한 주기니까 여기에 n을 곱한 값이 3파이여야지 정적분한 게 0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a분의 2가 3이라는 거죠. 따라서 a는 a분의 2n이 3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a는 3분의 2n이 됩니다. 자, 미리 a의 범위를 구해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분의 2n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n은 주기의 반복 횟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수만 돼요. n의 값은. 그래서 n은 1부터 2, 3, 몇 가지 될까요? 6까지 되겠죠. 7부터는 4보다 커지니까 안 되고요.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n이 1인 순간부터 6인 순간까지 a의 값을 모두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의 합은 3분의 2에 1부터 6까지 더한 값이고요.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7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14가 되겠죠. 30번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fx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일이 없대요. 자, 그 얘기는 얘가 항상 양수거나 뭐 항상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가 양수인데 뭐 마이너스 a가 지금 최고차항이잖아요. 자, 간단하게 x를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는 것을 지금 최고차항 개수만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f'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f'이 항상 0보다 작구나,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감소하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특징으로 확인해 두셨으면 좋았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얘가 감소하는 와중에 더군다나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f-x를 확인을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는 앞에 있고 a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x 세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bx인데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뭐 플러스 bx 이렇게 될 거거든요. 즉 지금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부호가 반대로 나왔어요.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자, fx는 감소함수인데다가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제 gx를 조금 복잡하게 준 느낌이 있고 hx를 좀 이렇게 또 합성함수로 주어졌어요. 자, 가조건을 확인해 보면 g2는 f2 빼기 f 인버스 2가 되는데 이게 h0과 같대요. g 합성 f0이랑 같대요.
F0은 0이니까 얘가 G0이 되고요. G0은 F0 빼기 F 인버스 0이 되는데 F0은 0이고 F 인버스 0도 0이니까 결국은 그냥 0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조건은 F2와 F 인버스 2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값을 제가 그냥 K라고 놔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 K의 값이 궁금하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2,K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K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K를 지날 거예요. 원점 대칭이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얘가 지금 F2가 K인데 F 인버스 2도 K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FK도 역시나 2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K, 2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자 보세요. 증가하죠. 분명히 F'이 지금 0보다 작은 감소함수라 그랬는데 증가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K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 반대죠.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괜찮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밑으로 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 K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FK는 2도 성립하니까 K, 2도 지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날 텐데 마찬가지 또 뭐가 되냐면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네. 그럼 뭐밖에 없죠? K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도 2.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뭐 F 마이너스 2가 2란 얘기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밑에 걸 쓰든 위에 걸 쓰든 둘 중에 하나밖에 어차피 못 써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식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식 하나 얻은 거고요. A, B를 구하기 위해선 한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나 조건이겠죠. 나 조건은 이제 G'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G'2는 자 얘를 지금 미분을 당장 해보진 않을 것 같고요. 합성함수를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H'인데 그럼 G' F2 속미분해서 F'2가 되겠죠. F2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G' 마이너스 2 F'2가 되고요. 자 여기서 자 F'2는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얘가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fx가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요. 기함수라고 하죠. 그것을. 그러면 역함수도 당연히 지금 기함수겠죠. 두 개를 뺀 함수도 역시나 기함수겠죠. 확인해 보셔도 돼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거고요. 역함수 인버스에도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거고요.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지금 기함수입니다. 그럼 기함수는 미분을 하면 우함수가 되죠. 뭐 간단하게 뭐 x세제곱 미분하면 x제곱 2차가 되잖아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y축 대칭이 되죠. 그럼 y축 대칭이 되면은 이제 얘랑 뭐가 같아요? G'2가 같은 값이죠. 결국은 G'2는
마이너스 5 곱하기 G'2 곱하기 F'2랑 같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F'2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식까지 얻었어요. 두 개의 식을 계산해서 연립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를 먼저 식을 대입을 해주면 F2는 5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a 플러스 2b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8a 더하기 2b는 10이 나와요. 뭐 약분까지 해주자면 4a 플러스 b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2를 대입을 해볼게요. f'x는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앞에 따로 빼놓을게요. 미분 분모 안미분 빼기 안미분 미분 그냥 뭐 정리 안 해주고 그냥 숫자 바로 대입할게요. 숫자가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라 그랬죠?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2 대입해주면 이제 분자가 12a 플러스 b 곱하기 5 빼기 2 대입해주면 8a 플러스 2b 곱하기 뭐 4가 되고요. 정리해주면 60a에다가 32a를 빼줬으니까 28a. b는 5b에다가 빼기 8b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b고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28a 빼기 3b는 5가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끝나죠. b 대신 5-4a를 대입을 해볼게요. 공간을 조금 넓게 쓸게요. 28a 빼기 3, 5-4a는 5. 정리를 해주면 28a 마이너스 15 더하기 12a는 5가 되고요. 그러면 40a는 20a는 2분의 1. 그럼 b는 대입을 해보면 5-2가 됩니다. 문제에서 b-a에다가 4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4b-4a 따라서 답은 10이 되겠죠.